시범 사업 추진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한국 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서명천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국내 조사료 생산, 유통,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내 조사료 생산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안 라그라스의 조사료에 대해서 그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간단히 언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현재 국내 수용과 사육 농가가 어떠한 조사료를 급여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 의향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과 어떤 유형의 조사료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저희가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산 승용과 조사료 시범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이제 승용마 사육 농가, 소위 이 승마장이든 승용마 생산 농가든 그 매출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말은 계속 또 먹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영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 다음으로 사용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관리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한 국산 조사료를 공급을 해서 수용과 사육 농가의 경영 개선을 도모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사료 자금률 확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료 생산과 유통과 이용에 대해서 국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 조사료의 공급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576만 톤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국내산이 약 470만 톤으로 82%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산이 100만 톤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산 그 조사료의 자금률이 약 82%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조사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는 전남, 전북, 충남을 들 수 있겠고요. 그 이제 왼쪽에 그 세로의 그 표를 보시면 사료작물이 있는데, 전체 우리 국내산 사료작물 가운데 이탈리안 라그라스가 전체 생산량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시범 사업의 주요 초점으로 이탈리안 라그라스를 선정했고, 그리고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는 이제 연맥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말사육 농가에서 건초나 목초지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 사료작물로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알팔파, 티모시, 연맥, 어차드 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톨페스큐, 페로니아 라이그라스인데, 여기서 티모시하고 연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정은 단연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초지로서 목초지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알팔파도 일부 내륙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두가급 이 목초다 보니까는 이 포복형 건초다 보니까 기계로 생산하는 데서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혼입된답니다. 그래서 알팔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낫으로 배서 자가 생산해서 자가 급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는 2018년 기준으로 현재 54개소의 조사료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그 국산 조사료 공급 확대를 위해서 농식품부지정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현재 여의도 면적이 한 82배인 23,900헥타르가 전국적으로 지정돼서 조사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질 사료하고 배합 사료, 즉 농무 사료를 혼합한 TMR 공장이 전국에 173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유통은 크게 이제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수입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사료 수입업체가 이제 일정 부분을 수입해서 직접적으로는 TMR 공장으로 납품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물류센터에서 소분 작업을 거친 뒤에 축협이나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축협이나 낙협이 직접 그 기계 장비를 갖추고 자기가 땅을 임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지만, 대부분은 조사료 경영체하고 계약체를 통해서 그 원료를 구매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마진과 그다음에 유통비를 붙여서 이제 관내 농가나 그리고 관내 농가에게 공급하는 시점입니다. 조사료 유통센터가 전국에 15개소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조사료를 그 보관하는 창고 역할도 하지만, 주로 이제 TMR과 같이 그 믹스해서 이제 이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데가 이제 전북 거창과 축협과 전주 김제 완주 축협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유형 부분은 결국은 요 조사료 공급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유형의 그
여러 가지 비중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일리즈, 그러니까 수분 함량 50% 이상을 우리가 주로 이제 사일리즈를 하고, 헤일리즈는 이제 보통 한 30%에서 50%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일리즈와 헤일리즈를 포함한 조사료 비중이 전국이 한 40.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볏짚 등 저질 조사료가 국내 이용량 37.3%를 차지하더라. 그리고 이제 건소, 그러니까 수입 조사료가 대부분인데 이게 한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품질 평가 체계입니다. 조사료 품질에 따른 등급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품질의 그 심사는 주로 그 수분 함량과 그 다음에 조해분, 조단백질, 그 다음에 뭐 조사료 어떤 상대적 사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점수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관련 정부 정책은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조사료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조사료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사료 시범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정부 지원 정책을 최대한 고려해서 뭐 유통비 지원이든 최대한 그 조사료 구매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탈리아 나그라스 조사료 생산 유통 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사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탈리아 나그라스 사료 특성은 아시다시피 1년생이고 월년생입니다. 9월 하순이나 10월 상순에 파종해서 이듬해 5월에 수확하는 작물이고, 질소비료를 좋아하는 다비성 작물로서 비옥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근데 현재는 농진청에서 이제 이게 동계 작물이기도 하지만 이른 봄에 생산해서 이 6월이나 이쯤에 이제 수확하는 그 신품종도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으로는 사료 가치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풋배기나 방목, 사일리지 제조, 헤일리지 제조, 건초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IRG의 이제 사료 가치인데 이게 이제 국산 이탈리아 나그라스의 어떤 가소화 에너지가 단위 킬로그램당 다른 화분가 건초보다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소화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료를 섭취했을 때 분으로 빠져나가는 양보다는 소화가 돼서 에너지화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결국은 이제 이삭이 피기 전 출수기 때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로 봐서는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에 우리가 이걸 수확했을 때 이탈리아 나그라스가 결국은 마을 조사로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겠다. 참고로 현재 그러니까 한우나 젖소형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 조사료 이탈리아 나그라스는 현재 5월 중 하순에 지금 생산돼서 수확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수확량은 많아지는 장점은 있겠지만은 어떤 영양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약간 단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탈리아 나그라스의 원형 베일 생산 사례입니다. 이거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료 시험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장면인데요. 이제 노화 컨디셔너라고 해서 줄기를 압착해서 그 수분 함량을 빼내는 그 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반전기를 하루에 한 번 최소 3회 이상 반전을 시킨 다음에 집초기로 집초를 한 다음에 바람골을 형성한 후에 이제 베일러 기기로 베일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랩핑 작업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농촌진흥청이 물론 전국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수확되는 그 수분 함량을 보면은 대부분 한 20%대 내외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제휴를 받아서 똑같이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또 프로세스로 베일러 기기를 가지고 수분 함량 거의 20에서 2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수분 함량이 5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20%대로 이렇게 낮추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극복돼서 나중에 이제 말적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장입니다. 이탈리아 나그라스가 방금처럼 대형의 원형 베일로 납품하기도 하지만은 이 대형의 원형 베일을 원료로 삼아서 가공 공장에서 수시로 제조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전주기 이제 완주 축협에서 일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결국은 이 원형 베일을 그 파쇄기에다가 파쇄를 한 다음에 이탈리아 나그라스뿐만 아니라 청보리하고 수분 조절제인 볏짚하고 같이 혼합해서 20kg 단위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이제 수분 함량은 약 50%가 넘습니다.
이거 똑같이 강진 완도축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전국에 뭐 조사료 유통센터가 15개가 있고 TMR 공장이 174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일부에서만 이런 식으로 소포장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분 함량이 약 51%를 자랑하고 있고, 만약에 이 원료 자체를 20%대로 만약에 이 원형 베일을 낮추어서 저희가 제조하는데 이제 원료로서 사용한다 하면은 지금의 수분 함량 51%보다는 많이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전문가 회의 때 나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나라에서 사각건초 생산입니다. 과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각 베일러 기기를 가지고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도 경주마 육성목장에서도 이와 같은 그 독일산 기기를 가지고 자가 생산해서 자가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옆에 보시면은 티모시 건초 이제 베일러 작업입니다. 여기는 조금 기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각 건초도 처음에 이 제조할 때도 길게 제조한 다음에 트롤러 기기에다가 싣고 가공 공장으로 가서 이물질 혼입 이런 부분들을 검사한 다음에 다 틀어낸 다음에 압착해서 25kg의 소포장으로 지금 생산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보통 이제 수출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통용적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내륙 지방에서는 볏짚을 이와 같이 사각건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0년 노하우를 가지는 그 경영체가 직접 그 베일러 기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문제는 이 20%대는 수분 함량을 맞출 수 있겠지만 수입산의 건초의 수분 함량의 15%대 이하로 낮출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RG 원형 베일 사료인데, 이거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하나 로얄 센터클럽에서 제주도에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주문 생산자 방식으로 생산해서 그걸 이제 그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 전동차에다가 이 무게가 한 200kg대인데요. 이걸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기차로 마방을 돌면서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급여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한우나 낙농 쪽으로 가는 이런 베일, 그 원형 베일 같은 경우는 풀어 헤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생산한 걸 베일 작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급여하는 농가 측에서는 굉장히 풀어 헤치기도 어렵고 해서 원형 베일에 대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하나 로얄 센터클럽은 처음에 수확할 때부터 그 세제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일을 이제 벗겨가지고 급여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급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한국마사의 제주 목장에서도 이미 이제 140kg대의 이탈리아 나가스를 이와 같이 베일을 씌워가지고 수분 함량 한 30%대, 그리고 일부러 이제 6개월 후에 숙성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산통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가 높고, 오히려 산통의 가능성 있는 말들이 결국은 이 이탈리아 나그라스 또 원형 베일을 먹이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졌다. 이거는 한국마사의 제주 목장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에서도 굉장히 이런 베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수분 함량이 50% 이상이 아니라 30%대 헤일리지 수준에서 이런 좋은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국내 승용화 사육 농가가 어떻게 이 조사료를 먹이고 있고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우리가 저렴한 조사료를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어떤 또 제품을 원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우리가 신고 승마장이 작년 기준으로 354개입니다. 미신고까지 합치면은 500개가 넘는데, 어쨌든 신고용 승마장을 354개로 했고, 그다음에 전문 승용화 생산 농가가 77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합해보니까 431개소가 되었고, 이걸 우리가 모집단을 하고 여기서 표본을 비례 추출해가지고 10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로 해서 이 표본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성장에서 이 12에서 20두를 보유하고 있는 승마장 내지는 수용화 생산 농가가 가장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급여에 있어서는 전체 81%가 수입 조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사료하고 이제 혼합화해서 수입 조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시설이 17%고, 그 다음에 국내 조사료만 급여하는 시설은 2%에 불과합니다. 여기 2%는 두 개 농가인데요. 한 농가는 제주도에서 TMR만을 팔라마에 공급하는 급여하는 농가고, 한 농가는 자기가 이탈리아 나그라스를 자가 생산해서 자가 소비하는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 두 농가만이 순수 국내산 조사료를 먹이더라. 그 다음에 수입 조사료를 급여하는
80개 시설의 65%가 티모시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가 알파파를 급여하는 곳이 나타났는데요. 그 원료 그림을 보시면은 티모시 플러스 알파파 혼용해서 급여하는 농가가 37%, 티모시하고 연맥이 4%, 티모시 알파파 연맥이 같이 혼합하는 경우가 6%,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급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조사의 구매 경로를 봤더니 대부분 축협과 납협을 통해서 구매하는데 이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개인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33%, 그 다음에 수입 조사력 할당 관세 물량 제도를 이용하는 비중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비 부담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93%가 사료비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 다만 국산 조사료를 혼합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서 사료비가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조사료 구매 가격은 좀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조사료 등급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현황만을 저희가 제시했던 거니까 참고로서 우리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구매 시 과연 그 농가들은 뭘 가장 고려하느냐 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85.6%가 품질을 언급하더라. 그 다음에 가격이 73.3%고 영양가가 55.6%, 구매의 편리성, 이용의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구매 의향 제품 및 가격인데요. 그럼 과연 그러면 우리 국산 조사료를 세 가지 형태, 하나는 원형 베일, 하나는 소포장의 혼합 조사료, 하나는 사각건초로 했을 때 어떤 제품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응답자의 87.9%가 사각건초를 원한다고 했고, 그 다음이 원형 베일이 23.2%, 소포장이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불 의사 가격, 과연 그러면 수분 함량을 수입산 티모시 수준으로 맞췄을 때 당신은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 최대 의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400원대 초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최소 200원대부터 최고 600원까지 지불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원형 베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국은 이제 옮기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중량이 높다 보니까는 이제 이 기계 장비를 갖추는 농가들은 이걸 쉽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용의 불편함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산 승용화 조사료 시범 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결국은 이 시범 사업의 기본 방향은 시범 사업의 안전성과 필요성, 지속성, 경제성,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확산을 시켜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성공 요소로서는 이제 가격과 품질, 편의성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 기준으로 우리가 잡는 게 이탈리안 레거스의 상대 사료 가치, 그러니까 섭취, 그러니까 그 소화율과 섭취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상대 사료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수입산 티모시보다는 이탈리안 레거스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가격대를 수입산 티모시 한 20% 이상을 좀 낮춰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품질은 이제 상대 사료 가치 기준으로 90에서 110 수준의 사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DF라고 해서 이제 그 중성의 불용성 그 섬유인데, 이 부분에 이제 그 리근이라는 부분의 그 함유량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8%를 넘지 않고, 그다음에 조단백질은 12% 이상이 바람직하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말 조사료하고 소 조사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소 조사료나 젖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평가를 합니다. 수분 함량이나 상대적 사료 가치나 조단백질, 조해분을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말은 이물질이라든지 곰팡이 부분을 우리가 외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항목들을 우리가 적절히 배합해서 심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사각건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원형 베일은 100에서 300kg, 대부분은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 같은 경우는 300kg 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말 같은 경우는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100kg에서 300kg 단위로 맞춤 형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포장 같은 경우는 20kg.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료를 믹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날가스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 여기에 뭐 청보리든 수산그라스든 여러 가지 뭐 수입산 티모시든 거기에 맞게끔 영양 배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각 근처를 20에서 25kg 단위로 공급할
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 수용호 조사로 시범사업 모델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 지역이라는 조사료 생산 지역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지는 그 인근 지역의 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탈리안 날레스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산 거점으로 하고 거점 유통센터를 경기 지역과 그다음에 말산업 특구 지역 경기와 그다음에 경상 그다음에 가능하면 또 제주까지도 우리가 거점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승마장과 수공업 생산 농가가 소량씩 구매하는 방식.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점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제품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하드웨어 비용에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말두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나 한우가 현재 지금 300만 도가 넘는데 말은 이제 고작 해봤자 27,000도, 승용마로 치면 12,000도가 지금 현재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연중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한우 저속 농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유통센터에다가 옆에 부지에다가 바로 그 공장을 지어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업 모델은 이제 권역별로 생산해서 권역별로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유통비가 가장 절감되는 부분이고 다만 단점은 이제 어떤 그 품질 관리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모델은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사업자를 그냥 고정해서 선정하지 않고 역량이 되는 개별 경영체와 축협 낙협 그리고 법인 경영체들을 일정 조건 안에 역량 있는 사업체를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그런 경영체들 대상으로 해서 일정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경쟁적으로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저희 연구는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결국 이 시범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제 국내 조사료의 어떤 생산과 유통과 그다음에 이용 현황 부분을 이제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내 수공과 조사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서병천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마 관련 영상은 홀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